아늑한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늑한 친구들의 일미 귤 선생입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인데요. 와, 15번째. 네, 바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부천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부천 시민 미디어 센터. 네, 부천 시민 미디어 센터. 동아리실입니다. 네, 동아리실에서 지금 엄청 더운 여름날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게스트. 오늘 게스트는 일미가 굉장히 큰 활약을 해서 네. 초대해주신 초특급 게스트님입니다. 기대하세요. 잠깐 소개하자면 네. 연기뿐 아니라 연출, 음악까지 장르와 매체를 넘나들며 자기만의 색을 만들어가는 아티스트 문혜인 배우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우님 간단하게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소개님이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장르와 매체를 연기뿐 아니라 연출과 음악에도 도전을 하고 있는 문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저희가 소개를 연출, 연기, 음악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두 분이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역까지 가능하시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저도. 두 분이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천의 워크인 프로그레스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아니, 대부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통역사분을 찾다가 그냥 일반적인 전문 통역사분과 하기보다 그냥 우리랑 연관이 있거나 영화계 일하시는 분이면 좋겠다. 찾고 하다가 추천을 받았어요. 저는 영화제에서 붙여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네. 처음 알았어요. 찾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서, 그렇게 된 거. 연락 오신 순간이 기억이 나세요? 맞아요. 통해서 저도 소개를 받아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저도 섭외가 되었어요. 이렇게 동시 통역도 종종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저도 제가 통역이 가능하다는 걸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되었고요. 저의 재능을 발굴해주신 덕분에. 아니, 첫날 만났는데 얼굴이 좀 어두우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긴장하고 오셨구나.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떠한 형태의 대화를 나누게 될지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사실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걱정했던 거가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사실 글 번역을 사실 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 문자로는 더 익숙한데 말하는 거를 뭔가 일로서 해본 거는 사실 처음이긴 해가지고, 그런 게 긴장되고 또 부담돼서 사실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급하게 계속 보면서 답답 없이 보면서 벼락치기. 진짜 그랬구나. 아니 근데 진짜 현지인 분들이니까 말이 엄청 빨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속도가 다른데 진짜 빠른 분들은 어떻게 알아듣지 싶을 정도로 진짜 빠르게 하는데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전문적인 통역가 분들만큼의 뭔가 통역을 했다기보다는 분위기에 와 어쨌든 잘 은영 감독님의 작품을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거에 집중해서 더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똑똑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초반에 이제 같이 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잘 못하는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붙여서 해주시더라고요. 말을 붙여서. 맞아요. 또 엄청 잘해주실 것 같아. 그래서 옆에서 되게 흐뭇하게 보면서 이렇게 너무 잘했다. 난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건지도 몰랐고. 네, 처음이어서 저도 보통 이제 배우님한테는 캐스팅 관련해서 연락을 드리는데. 맞아요. 저도 번역사 역할을 뭔가 연기한다라는 생각으로. 연기한다는 생각으로. 네, 어떻게 하지? 막 찾아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급격히 친해진 것 같아요, 두 분이. 하루 같이 있었고. 맞아요. 말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짬짬이 쉬는 시간 계속 저에게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이미 했어요? 인터뷰? 아니, 그냥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에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한테도 궁금한 게 있지만 옆에도 저는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쉬시는데 물어봐도 돼요? 막
계속 여쭤봤어. 그리고 어제 너무 귀여웠던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뭐예요? 저희가 둘이서 일을 하다가 네. 숲에 산책을 잠깐 갔어요. 아, 그래서 네. 벤치에 둘이 앉아있는데 본인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귀엽다. 맞아요. 어제가 7월 7일이었는데, 아무튼, 3년 전에 같은 날 제 앨범이 발매됐었기 때문에. 되게 기념적인 날이었다. 그럼요. 그게 벌써 3년이 됐어요? 보통은 1절 정도만 듣잖아요. 근데 2절까지 끝까지 다 듣고 뭐 이랬어. 좋았어. 오늘 음악에 대한 얘기도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면, 사실 문혜인 배우님, 저희는 다 이제 독립영화, 그냥 영화계를 하는 분들이라면 다 이름을 익히 들어봤을, 네, 배우님이신데, 또 다양한 작품들도 떠오르고, 또 그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배우님이 처음에 연기를 또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진짜로 첫 연기의 경험에 좀 씨앗처럼 뭔가 작용했던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제가 평소에 뭔가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않는 편이었어가지고 좀 내향적인 편이었어가지고 대학교를 가면은 뭐 연극이든 미술이든 그런 감정을 꺼내서 표현하는 그런 동아리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주셨었는데 그 말을 이렇게 담아 두었다가 20살에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서 연기를 했는데 조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막 안 해봤던 욕도 막 해보게 되고 욕을 그 전까지 안 하셨어요? 네, 욕도 그렇고 막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 이런 것도 그 감정 잡인가요? 감정 해방을 이제 연기를 통해서 해보신 느낌이에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된다라는 그 감각을 무대에서 느낀 거가 되게 비현실적으로 되게 인상 깊게 남아서 연기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업으로 또 삼아 봐야겠다는 결심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기가 있기도 했었는데 제가 전공은 미술사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미술사도 사실 되게 재미있었고 전공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연극도 그만큼 되게 열심히 했던 활동이었고 대학교 다니는 시절에 그리고 졸업하는 무렵에 좀 고민을 했을 때 뭐랄까 나는 미술사는 밖에서 예술을 좀 다루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연극은 내가 들어가서 직접 뭔가 경험하고 창작하는 거라고 다르게 받아들여졌었는데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직접 해내는 거인 것 같아라고 뭔가 깨달았던 시기도 있고 좀 방황했던 시기도 있고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프로필 만드시고 이렇게 오디션 보시고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진 않았고 저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기를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탐색하던 시간도 있었고 그런 시기에 많이들 하는 게 이제 연기 스터디 네 모여서 자기들끼리 공부하는 그런 뭔가 모임들도 있었고 그리고 연극 단체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많이 말해본 적은 없지만 장애인들이랑 비장애인들이랑 같이 연극을 만드는 그런 극단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활동을 했던 적도 있었고 그런 연극 혹은 뭐 짧은 뭐 영화 출연의 경험들이 있기도 했지만 사실 경험이 많지는 않았었고 오히려 대학원 들어와서 연기 전공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연기를 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팟캐스트에서 배우님이랑 이제 얘기하게 된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연출하신 단편과 장편을 보고 그냥 연출가로서 너무 배우님이 궁금해지고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되게 흥미롭고 너무 좋게 봐서. 진짜.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그전에도 보신 작품이 있으셨었어요? 저는 이제 혜인 배우님을 처음 봤던 영화가 한낮의 우리. 그 영화에서 나레이터 모델 일을 하면서
저는 그게 너무 뇌리에 깊이 남았거든요. 나레이터. 네, 그 일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게 일상인 사람의 그 몸짓과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친구랑 얘기하기로는 진짜 그냥 거기서 섭외를 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연기를 잘 하시는? 그래서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는 연출 작품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전에? 그 전에는 트랜짓이 처음이었고 네. 그냥 배우로 나오시는 것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아. 혜영도 아, 좋았고 저도 혜영으로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또 대구 감독님이시다 보니까. 근데 또 트랜짓에 나오시더라고. 맞아요. 제가 여기 캐스팅해가지고. 그리고 밀령 언니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대구에서 그 사운드 감독 많이 하시고 연출도 하시는 감독님이 스텝 역할로 출연하셔가지고 인연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되게 궁금했는데 원래 아시던 사이였어요? 저는 혜영이라는 작품이 제가 뭔가 단편 영화 하고 이제 연기 시작하던 무렵에 찍었던 약간 초기의 작품인데 어쨌든 간에 대구 지역 영화이기도 하고 그 영화가 계기가 돼서 대구의 영화인들이랑 되게 좀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던 네. 그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민영님도 이제 혜영이라는 단편을 장편화한 혜영 씨라는 영화에도 그 사운드 감독으로 네. 참여를 하셨었어요. 아, 그래서. 네네네. 그럼 그때 유정 감독님과도 인연이 돼서 혹시 맞아요. 극장에서? 너와 극장에서 네, 출연하시게 된. 맞아요. 그 무렵에 항상 그 대구 단편 영화제가 아무튼 그런 대구 영화인들의 네, 맞아요. 영화를 많이 상영하고 또 교류할 수 있는 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알게 되고 친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 얘기하면서 배우님 처음 봤던 순간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언제? 유지영 감독님께서 만드신 100초 지구 멸망 100초 전 같은 컨셉으로 네. 컨셉으로 그때도 가발을 쓰셨나? 그때는 제 머리였어요. 평소에 탈색을 좀 즐겨 하시는 편인가요? 그게 탈색을 처음 한 건 한나제울이라는 영화 할 때 처음 해봤었는데 제가 머리를 가지고 약간 좀 장난을 좀 많이 쳤는데 장난을 치려고 쳤던 건 아니고 이상하게 연기를 하고 나면은 뭔가 번아웃이 오거나 좀 힘든 순간들이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머리를 이렇게 확 바꾸면은 뭔가 좀 기분 전환이 될까? 좀 상태가 좀 다를까? 해서 한낮에 찍고도 사실 그때 말씀하셨던 나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거의 걸그룹 약간 안무 연습하듯이 막 연습실 빌려서 하루에 막 5시간 막 이렇게 연습하고 막 그럴 정도로 어쨌든 되게 공들여서 잘 준비하고 싶었던 단편이었었고 그거 하고 나니까 약간 이렇게 또 뭔가 쑥 빠져나가면서 살짝의 번아웃 같은 느낌이 있었어서 그러면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겠어 하면서 머리를 바꾸고 그렇게 좀 전환을 했다면 또 어떤 시기에는 까만 머리를 하고 했던 영화에서 되게 힘들었던 순간에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 탈색을 확 해서 근데 한번 하고 나니까 그 색깔로 장난을 치고 싶더라고요. 빨간색도 했다가 파란색도 했다가 근데 파란색 제법 잘 어울리는데 생각했었고 그 시기에 그 작업을 제안받아가지고 그런 독특한 그 영화 설정에 되게 어울리는 뭔가 모습으로 남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우님이 작품에 임하실 때 되게 확 몰입하셨다가 이제 또 빠져나오시는 그 과정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머리를 염색하는 거 말고도 좀 그런 번아웃이 왔을 때 하시는 의식 같은 게 있으세요? 빠져나오는 의식? 빠져나오는 의식 정해놓고 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3위라는 영화 영화는 되게 긴 호흡으로 준비를 했어서 그 사이에는 뭔가 번아웃이 있었고 뭔가 빠져나왔어라고 할 게 없이 어쨌든 5년 내내 이걸 붙들고 있었고 되게 최근에 어쨌든 일단락이 돼가지고 사실은 영화제를 겪으면서 전주에서 이번에 상영을 했었는데 영화제를 겪으면서 관객들을 만나고 그리고 같이 했던 스태프 배우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같이 어쨌든 참여했던 뭐 지인들과 저희 어머니도 포함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반응을 받으면서 되게 많이 채워진 게 있었거든요.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제일 먼저 찾는 방법이라면은 영화에서처럼 고향인 광양에 간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영화제 끝나고 나서 바로 고향인 광양에 가가지고 한 달 정도 진짜 방학처럼 시간을 보냈거든요. 너무 충만하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양주에 다시 올라오니까 뭔가 영화를 상영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시 약간 그 자리들이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주에 돌아온 나는 또 어떻게 그것들을 채워볼까 이런 걸 좀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혹시 추천할 방법 같은 게 있나요? 근데 사실 저는 배우님처럼 이렇게 딱 하나를 딱 쏟아내고 이제 그 다음 때까지 이렇게 휴식 이렇게가 없었고 다 약간 어정쩡하게 계속 어정쩡하게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일들을 했었어가지고 딱 이렇게 쉬어본 적은 잘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감독님은 장편 영화 연출하면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혜인님처럼 거의는 아니고 혜인님처럼 약간 마음이 많이 비고 고갈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그냥 안고 가는? 작년 겨울부터 올 초여름까지 계속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 상태를 인정하고 인정? 상태를 인정하고 그냥 천천히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뭐든 너무 애쓰지 말고 지금 내 상태에 비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크지 않으니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요 정도만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겠지만 또 영화 작업을 할 때 또 배우도 그렇고 연출자는 특히 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쏟아내다 보니까 또 번아웃이 오기 쉬운 것 같은데 저는 3위를 보고 그 번아웃을 어떻게 거쳐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되게 뭔가 진솔하다는 표현이 너무 뻔한 것 같긴 한데 진솔하게 해주셨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뻔하거나 뭔가 지루하지 않고 저는 되게 뭔가 독특한 리듬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3위 이야기를 좀 끝에 하면 좋겠지만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바로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위는 이제 전주에서 올해 첫 상영을 한 거죠. 네. 갑자기 보기 매네요. 전주에서 제가. 근데 아까 5년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비하인드를 전혀 몰라가지고 찍으신 지 5년이 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야기를 품고 쓰고 쓰기 시작했던 시기가 5년 전이었던 것 같고 네네네. 그 시기에 어쨌든 말씀드렸던 어떤 번아웃 혹은 트라우마를 지나가는 시기였고 그때 조금 영향을 줬던 어떤 소설가의 글이 뭔가 고통은 글로 썼을 때 그게 견딜 만한 것이 된다 이런 글을 보고 그 당시에 나에게 이걸 글로 써보는 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쓰기 시작했었고 뭐랄까 그 소설가가 한 말의 의미랑은 조금 다르게 저에게는 내가 보고 싶은 세계, 경험하고 싶은 세계를 그려나가는 것. 물론 출발점은 개인적인 어떤 개인사에서 출발한 것은 맞지만 완전한 픽션으로 어쨌든 나아가게 되었었고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뭔가 치유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쓰는 것이. 그리고 그거를 쓰고 나니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제작 지원 사업에 어플라이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연출 경험이 없는데 이 장편을 찍기 위한 겁용을 누가 선뜻 주겠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일까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단편들을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되게 작은 규모의 제가 직접 출연도 하는 희는이란 단편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조금 더 큰 규모의 좀 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던 트랜짓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탈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사실 시나리오는 초고에서 좀 한 번 발전시킨 후에
크게 다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포트폴리오에 힘이 있어서 뭔가 그거에 힘을 실어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제작 지원 그 자금을 모으는 시간을 거쳐서 그렇구나. 네네네. 재작년 23년 가을에 영화를 촬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네, 작년 내내 그리고 올해 초까지도 사실은 편집과 네, 후반 작업을 하는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네. 편집을 1년 넘게 1년 3개월 정도 하셨다고. 정말. 네네네. 그 얘기 듣고 위로가 됐어? 아니 위로라기보다는 동질감? 그래가지고 제가 네. 월드 프리미어를 보는데 너무 뜨끔해가지고 아직 편집본도 못 내고 있는 완성을 못하고 세상에 못 내고 있는 근데 이게 혼자만의 그게 아니라 다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또 배우님들 스태프들한테 보여주기 전에 가지는 그 뭔가 부채감 같은 거. 제 단편 영화 심사를 또 보셨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또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전주에서 뒤풀이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제가 아는 척했거든요. 맞아요. 엽성가 주시고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새긴 하는데, 제가 그 일하던 곳에서 수업을 이제 제가 개설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 대구 지역에 영화 연기 연출 수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배우님께서 만드신 단편 영화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배우시면서 연출을 또 하시니까 굉장히 적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엄청 흔쾌히 승낙해 주셔가지고 저랑 같이 일하시던 분들도 막 문혜인 배우님이 오신대 이러면서 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구로 한번 오셔서 수업을 하셨고 그때 잠깐 인사를 드렸었는데 전주에서 제가 버스에서 마주쳐서 제가 배우님은 앉아있고 저는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자리가 만차여서.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잘했다. 저 그때 센터에서 일하던 직원인데 지금 일을 그만뒀고. 맞아, 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저 뭐 월드 프리미어라는 뭐 단편을 찍어서 이제 왔다 하니까 보셨다고 또 너무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때 짧은 2년 이후로 또 오늘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네. 그때 그 수업이 감독님들이 피드백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재밌었고 네. 또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저도 수업 이후로 그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 제일 평가가 좋은 수업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저는 그때가 주말이어가지고 이제 모든 수업을 참관할 수는 없었는데 잠깐 이제 앞부분을 봤는데 배우님이 엄청 빠르게 수강생들의 이름을 외우는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랬어요. 역시 머리가 똑똑하시니까 그걸 바로 이제 이름을 방금 만났는데 이름을 외워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랍고 또 되게 다정하신 분이다라는 저의 첫인상이었어요. 네. 맞아요. 초대해주신 덕분에 저도 가서 수업을 했던 거가 사실은 특강을 하는 경험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연기랑 연출을 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한번 제안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한번 했던 게 계기가 돼서 그 다음에도 찾아주시고 근데 작년에 공교롭게도 그렇게 연기 연출 특강 제의를 몇 군데에서 받았어서 한 3군데 정도에서 하게 됐었는데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내내 사실은 뭐 연기를 했던 시기도 있긴 하지만 그때를 빼고는 계속 편집에 매달리고 있었거든요. 거의 매일 출퇴근하면서 어쨌든 종일 그렇게 시간을 사용했었고 근데 그 뭔지 아마 너무 공감하시겠지만 뭐랄까 그 편집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화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모르잖아요.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리고 뭔가 사회랑 관계하는 접점이 진짜 없는 채로 이렇게 지냈었는데 근데 연기 연출 특강을 했던 그 몇 번의 경험이 그 끝나고 나서 수강생들의 그 약간 되게 이게 환하게 되게 즐거워하는 만족해하는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엄청 나 되게 괜찮은 사회인으로서 오늘 기능했어. 뭔지 알 것 같아요. 잠깐 환기가 되는. 맞아요. 되게 즐겁고 저에게도 되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 그때 3위를 편집하고 계실 때였겠구나. 다시 3위 얘기로 돌아와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요, 3위 조금 많이 놀랬고, 맞죠? 어. 저도 놀랬어요. 그리고 너무 조금 반가웠던 게, 네. 뭔가 정서가 내 안에도 있는 정서. 맞아. 아,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던데. 평들 찾아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심지어 저도 이제 우울한 좀비와 브런치 이제 편집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할 단계였는데 되게 비슷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심지어 그 장면이 사실 이 영화에 꼭 필요한가 물어봤을 때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서로 각자 우겨 넣은 것 같은 맞아. 그런 장면이 있어서 되게 반가웠어요. 두 작품이 개봉했을 때 둘 다 보고 그 뭔지 찾으시면 재밌겠네요. 바로 보일 거예요. 아, 진짜? 맞아. 기본적인 감성도 그렇고, 다르고 있는 이야기도 그렇고, 되게 닮아 있어서 저도 이번에 통역을 위해서 편집본을 보면서 엄청 반갑고, 뭔가 같은 뭔가가 있다. 뭔가 자연스럽게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됐겠네요. 얘기도 하게 됐고, 나중에는 막 깔깔깔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그냥 이제는 거의 다 3위와 우울한 좀비와 브런치가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 한국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회복에 대한 이야기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 같긴 하네요. 네. 주제가 비슷하니까,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에 각자의 색깔이 묻어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비슷한 어떤 지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아직 3위를 영화제에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시놉시스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위라는 영화는 촬영 중에 사고를 겪게 된 독립영화 배우인 해림이 주인공이고요. 그 해림이 그런 트라우마와 번아웃을 다뤄내기 위해서 서울과 외따로 떨어진 양주 신도시로 이사하게 돼요. 그곳에서 혼자만의 분투를 겪고 있다가 우연히 되게 낡고 오래된 한 동짜리 아파트, 3위 아파트를 발견을 하게 되고 이 3위 아파트의 묘한 끌림을 갖고서 아파트에 대한 다큐를 찍게 되고 또 3희라는 이름으로 제2의 자아를 만들어서 일상의 모험을 하게 되는 이야기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시놉시스를 읽고 뭔가 3위라는 아파트를 보고 흥미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 잘 상상이 안 됐는데 너무 독특한 방식으로 사실 3위라는 자아를 가지게 된 계기도 너무 간단하면서 재밌잖아요. 귀여워요. 그 라디오 사연을 받고 있다는 좀 약간의 약간 미심쩍은 분이 이제 전화번호와 이름을 물어보니까 마침 자기가 봤던 그 아파트 이름을 이렇게 딱 얘기하게 되면서 그때 이후로 갑자기 3위의 자아로 살게 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런 감각이 있다는 거를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직면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궁금하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다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뭔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근데 좀 몸에 맞지 않게 애써 그런 행동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근데 이 행동을 했다고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어차피 저를 막 그렇게 천사라고 봐주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어쨌든 사회적인 그 지위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너무 마음에도 없는 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그 주인공이 좀 부러운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랄까 정말 다 되고 싶은 누군가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싶었던 마음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삶이라는 게 새로 고침이 되지 않지만 사실은 저는 그런 욕망에 더 가까웠던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게임 캐릭터 같은 무언가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물론 뭐랄까 자신의 가장 버리고 싶었던 것과 또 가장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성격의 사람을 연기하게 되지만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엉성한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저는 사실 사미에게도 해림에 되게 어떤 정서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엉켜서 덧대어진 어떤 캐릭터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감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그 삼이라는 캐릭터 그럼 어떻게 만들어 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MBTI의 완전 그 완전 반대되는 요소들로 MBTI를 바꿔서 그걸 입으면은 그 뭔가 내가 되고 싶은 캐릭터일까라고 해봤을 때 정말 네 가지가 다 반대라고 했을 때는 제가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 성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않고. 그 중에서 오히려 한 2개 정도가 다를 때, 이 정도면은, 뭔가 어떤 공유점도 있고, 뭔가 나의 좋은 점과 내가 아쉬운 점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해림을 쉬게 하면서 다른 자아로 조금 지내면서 해림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렇게 봐도 있을 해림을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나는 이거는 영화 자체는 너무 할 얘기도 많고 재밌고 그건 당연한데 그냥 그 감독과 배우로서의 그 관계들이 나오잖아요. 해림이 약간 어떤 현장에서 트라우마를 겪잖아요. 그걸 보고 제 현장을 떠올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또한 어떤 배우에게 사소하거나 어떻게 보면 큰 트라우마를 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지점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 해림이 배우였을 때는 자기가 배우의 그 중심에 있고 그 역할을 해내야 되고 압박감이나 어떤 모든 책임감들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모든 거를 표현할 수 없는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이라는 캐릭터가 조금 더 자유분방하게 나온 게 아닌가. 그 현장에서 직접 대역 없이 할 수밖에 그 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 장면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오는데 사실 그것도 너무 너무 잘 연출을 해주신 거겠지만 정말 배우로서 그런 상황이 되면 나 때문에 모든 게 내가 그냥 참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현장을 만들지 말아야지. 정말 그건 너무나도 폭력적이다라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사실은 좀 쉬어야 되는 것 같아. 현장 맞아. 자체가. 맞아. 좀 그 상황에 제대로 된 사고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의 설정은 그 배 위에 이제 다 같이 이미 있는 상황이라 잠깐 배가 서서 땅에 발이라도 디뎠으면 좀 다시 생각해볼 수도 있었을 건데 위에 배를 띄웠던 것도 오히려 뒤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더는 선택이 없게끔. 뭐 또 연출자로서 이야기적인 선택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해림의 직업이 배우다 보니까 그 3이라는 캐릭터를 또 엄청 잘 연기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지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딱 3이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딱 이 현관문 앞에 택배가 이렇게 쌓여있고 전혀 해림이 입을 것 같지 않은 옷들을 이제 입으면서 탈색도 하고 이제 집도 새롭게 꾸미고 하면서 가는 이제 2번째 챕터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또 3위로서 만나는 사람들도 너무 재밌고. 맞아. 음악은 어떻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 되게 하고 싶었는데. 영화 음악 말고. 네, 그냥 음악이란 원래 앨범도 내셨고, 근데 영화 이제 그 경험 있으셔서인지, 영화 연출하신 작품들, 단편들도 보면 음악 작업도 같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음악을 독학하신 건지 아니면.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데뷔작으로 꼽는 영화가 나가요라는 단편인데, 단편 영화에서 제가 랩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래퍼가 꾸민 그런 여자 주인공을 연기를 하는데 어쨌든 랩이라는 소재가 영화 안에서도 중요하게 사용이 되어서 영화를 준비하면서 랩을 쓰는 거를 배웠었거든요. 랩을 쓰고 하는 거를 친구 통해서도 그렇고 어떤 학원을 통해서도 그렇고 배우게 됐었는데 근데 그때 랩을 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해소되는 거가 있고 연기를
연기라는 거가 사실 되게 쉽게 평가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낯선 경험이기도 했었고 연기 전공자가 아닌 입장에서 그런 때에 뭔가 이런 기세 좋은데 하면서 좋아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틈틈이 그 뒤로도 말장난하는 걸 원래 좋아하기도 했었어서 랩은 계속 썼었고 그리고 사실은 뭔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 어쨌든 사미가 맞이했던, 혜림이 맞이했던 시기와 같이 힘들었던 시기에 사실, 그 무렵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비트 메이킹 수업을 들었었어요. 랩을 쓰다 보니, 만들어보고 싶어 해서 네. 비트 메이킹 수업을 들었었고, 근데 그때 사실 잠을 잘 못 잤었거든요. 네. 잠을 자는 게 어려운 시기였을 때, 근데 비트를 만들면서 그 밤 시간을 보내면은, 다른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여기에 순수하게 몰입하게 되는 그 경험이 너무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 무렵에 비트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연기랑 다르게 연기는 좋아하는 만큼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크기 때문에 그게 주는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같은 게 있는 한편으로 음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진짜 순수하게 즐거운 거, 저한테는 네. 이게 누가 뭐라고 하든 정말 상관없는 네. 그런 영역의 무언가여서 그래서 음악은 계속해서 항상 할 때마다 즐겁고 항상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아마추어의 마음으로 하고 싶다라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시기에 혼자 만들기가 약간 이제 좀 재미없나? 약간 네. 아무도 안 듣는데 이러던 시기에 운이 좋게도 어떤 음악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작업실에 한번 놀러 와요 해가지고 놀러 갔다가 나 사실 랩이 있는데 했더니 그 녹음해서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은 그 발매를 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되게 그런 마음을 약간 품었던 어떤 순간에 되게 신기하게 그런 마음을 품으면 어떤 것들이 다가와서 성사할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시나리오는 3일을 먼저 쓰셨지만 단편 작업들을 하시고 트랜지셋은 연기는 안 하셨지만 연기와 연출을 같이 한다는 게 사실 어떤 작업인지 저는 되게 정말 그 감독들이 제일 궁금한 거잖아. 모르겠거든요. 저는 실제로 본 적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컷과 그 액션 사인을 주는지 또 배우님들한테 연기 연출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연기를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괜찮았다, 아니다의 감과 오케이와 조금 아쉬운 거의 감이 대체로는 일치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의 감에 일단은 의지해야겠다라는 거가 좀 가장 큰 전제기는 했었고, 근데 대신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죠. 특히나 희능 같은 경우에는 네. 출연을 하지만 2명이 나오고 다른 실내 공간에서 이뤄지는 작은 영화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3위 같은 경우에는 인물도 정말 많이 나왔고, 그 공간도 야외에서 촬영할 때 그 롯데월드 장면에서 정말 멘붕이었었는데, 어쨌든 사전에 프리 단계에서 조연출님이랑 정말 많이 소통을 했었고, 조연출님의 도움을 많이 얻은 부분이 있고, 특히나 또 옥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대1이면 사실은 같이 연기를 하면서 그게 조금 더 수월하게 괜찮았다, 아니다를 되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옥토피아 장면 같은 경우에는 리허설 할 때부터도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장 알기가 감지하기가 어려워서 그때부터도 조연출님께 많이 뭔가 도움을 얻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그래서 맞아요. 상대 배우랑 어쨌든 연기를 하면서도 그 연출자의 약간 촉을 이렇게 세우고 연기를 하게 됐던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연기자로서는 엄청 충만해, 만족스러워 이런 방향의 작업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연기와 연출을 같이 한다는 거는 오히려
어쨌든 팀을 잘 이끌어서 영화가 네. 잘 도착하게끔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이 좀 더 무겁고 네. 거기에 더 뭔가 곤두서 있는 채로 연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기만 하는 게 훨씬 더 가볍고 즐거우니까. 네, 어.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희는에서는 비슷한 환경이 좀 만들어지긴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약간 연기랑 연출을 해봐도 좋겠다,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좀 뿌리에는 아까 언급하셨던 혜영이라는 영화도 감독님이 직접 연기를 하셨고 그러네. 네. 그리고 영화 만들기가 뭐 그렇게 항상 대수로운 일만은 아니야. 이런 감각으로 작업을 했던 친구인 것 같고요. 물론 엄청 많은 준비를 하고 엄청 공들여 만든 세계이지만 그런 걸 봤던 경험에 무의식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게 있는 네. 가장 좋은 점은 네. 주연 배우와 소통의 시간을 줄여라. 왜냐면 나와의 대화만 하면 너 할 수 있겠어? 나. 너 오늘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지? 그만하시죠. 할수 리허설 시간도 사실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제가 쓴 이야기고 제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라는 생각에 제가 주연을 한 것도 있고 좀 자연스럽게 어쨌든 이 영화에 대해서는 제가 삼희 혜림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뭐랄까 아마 영화에 사용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네. 그렇긴 한데 사실 가장 고생하면서 찍었던 장면이거든요. 야외에서 어쨌든 물에 들어가서 찍어야 됐던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통편집이 됐어요. 근데 그게 정말 추운 날 그게 가장 고생하면서 찍었던 장면이었는데 그거를 사실 저 연출자로서 되게 과감하게 자르는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우와. 근데 그게 만약에 실제 다른 배우를 캐스팅했는데 그걸 통편집에 쓰면 정말 너무 죄송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었다. 내가 해서 다행이었다. 큰 장면을 쳐내려면 어떤 결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맥락 안에서 그 이야기가 필요 없다고 느낀 거예요.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에 동의가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함축적으로 설명됐을 때 더 그리고 그 촬영분이 뭐랄까 아름답지 않았던 부분도 있기는 했었어요.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촬영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생략되는 편이 영화에 좋겠다 라는 생각을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연출을 하고 싶은지 좀 궁금하네요. 다음 작업이 있는지. 사실은 너무 힘든 과정이기는 했거든요. 물론 쓰고 만들고까지도 그랬지만 후반 작업도 사실 그렇게까지 긴 작업이고 험난한 작업인 줄 몰랐었는데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들 너무 대단하시다 하면서 근데 뭔가 써보고 싶은 이야기의 씨앗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하게 되겠군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당장 뭐 금방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근데 한 10년을 두고 보았을 때 한 10년쯤 뒤에 만들어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해요. 관객들에겐 좋은 소식이네요. 다음 작품이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혜인 배우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배우님 일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러면 최근에 푹 빠져있는 어떤 콘텐츠가 있나요? 뭐 책이나 뭐 웹툰 드라마 뭐 어떤 것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추천작을 말씀하셔가지고 제 앨범을 추천해야겠다. 추천해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제가 앨범이 2개가 있는데요. 아까 구피썸머가 포함되어 있는 제 앨범이 페르시아의 공주라는 EP 앨범이고 6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더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3위라는 영화랑 사실 많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있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3위를 쓰던 무렵에 만들었던 곡들이고 랩 가사를 쓰고 음악으로 만들었던 곡들이고 이 페르시아의 공주가 페르시아 왕자라는 게임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걸 패러디한 제목을 지은 거였거든요. 뭔가 뭐랄까 삼희 해림의 서사도 그렇지만 뭔가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지지 않는 그런 것이 뭔가 게임 캐릭터와도 같은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그런 제목을 짓게 되었고 그리고 3위의 사운드처럼 게임 소리들, 효과음들 이런 걸로 채워져 있는 좀 재밌는 소리적으로 재미있는 곡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구피 썸머는 어떤 아무튼 3위의 어떤 모먼트라면 뭐 조금 더 다크한 그런 곡들도 있기도 하지만 도돌이표라는 것도 되게 그런 곡이 있는데 도돌이표라는 곡이 있는데 양주에 살면서 해림도 어떤 공간들을 많이 걷고 다니고 또 뭐 번역을 하러 어떤 카페에 출근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번역을 하던 시기에 카페에 출퇴근을 하면서 나의 일상은 정말 매일 반복되고 있네. 이런 감각과 뭐 여러 가지 반복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가사로 풀어낸 좀 개인적으로 애착하는 곡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어떠한 트라우마 혹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일상을 살아내면서 뭔가 지나가는 어떤 개운함에 도달하는 어떤 서사를 가진 짧은 앨범입니다. 네. 3위를 볼 기회가 생기신다면 음악과 같이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배우님이 문혜인으로서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문혜인으로서의 계획은 사실 일단은 3위를 조금 더 완성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 욕심으로는 아마도 개봉 버전에서는 제가 쓴 엔딩곡, 새로 쓴 엔딩곡과 더불어서 조금 다른 종류의 영상이 흐르는 그런 마무리를 짓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음악을 만들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악은 계속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욕심 없이 즐겁게 나를 즐겁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 음악을 했으면 좋겠는 거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3위를 상영하는 시기가 되어서 아까도 5년이란 시간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뜻하지 않게 원래는 연기에만 몰입하고 싶었지만 뭐랄까 운명의 작용으로 이렇게 길을 이렇게 틀어서 긴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시간이 연기로만 채워졌으면 어땠을까? 배우인 난 어땠을까? 이런 궁금함이 좀 생기기도 해서 뭐랄까 연기에 좀 집중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요즘에는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랑 이렇게 얘기 나눠본 거? 그거랑 이제 청취자분들께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뭔가 라디오 진행자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안을 주셨을 때 뭐랄까 선빈 감독님이나 은영 감독님이나 직접적으로 뭐 작업을 같이 하거나 이렇지는 않았었지만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갑자기 부천에 이렇게 가도록 섭외가 되고 근데 마침 또 이런 콘텐츠에 제안을 해주셔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어서 뭔가 뭐랄까 사실 부천에서의 경험도 되게 특별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패키지로 되게 특별한 2025년에 7월에 한 수업으로 뭔가 기억될 것 같은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까? 모르겠어요. 3희라는 영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부천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약간 뜨끔하긴
근데 전주에서 어쨌든 간에 상영을 하고 되게 좋았던 거는 물론 이게 누군가가 봤을 때는 되게 뭐 부족할 수도 있고 못났을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는 그런 영화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제가 어떠한 시간을 보내서 이 아이를 만들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네. 사실 너무 어여쁜 친구인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어여쁜 아이를 만든 나라면 나도 나 스스로를 좀 더 예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소중한 친구이고 그런 것처럼 뭐랄까 스스로의 되게 소중한 무언가들을 발견하고 만드는 것이 있는 어떤 시간들을 계신 곳에서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걸 보면서 또 스스로를 좀 예뻐하고 애정하고 좀 다정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3일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3일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 늘. 여기서 초대석을 마무리하면서 네. 윤혜인 배우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술은 영영이 담당해 주셨고요. 저희는 일미 귤선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쳐볼까요? 여러분 오늘도 아늑하세요. 감사합니다.